김프로님의 시간 미스터 마켓이 나올 시간입니다. 네. 자, 헤드라인이 오늘은 약간 색다른 헤드라인인데요. 동화 같은 미국 서점의 반전, 반스 앤 노블, 아마존의 일격, 아마존 빈자리 채우는 반스 앤 노블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야, 반스 앤 노블 그러면 아는 분도 있고 네. 모르는 분도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반스 앤 노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반스 앤 노블이 미국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그 서점 체인이었죠. 그래서 한때 미국 전역에 저 건물이 대부분 미국의 쇼핑몰에 가거나 저녁에 저 핍스 애비뉴에도 저게 있었고, 그런데 저녁에 교보문고랑 비슷한 그런 교보문고보다는 훨씬 더 저인망식으로 많이 깔려 있는데, 교보문고는 큰 도시에 하나씩 있잖아요. 거점으로 하나씩 있죠. 네, 근데 반스 앤 노블은 소도시에도 다 깔려 있는. 그래서 미국 전역에 720개, 그리고 대학 서점으로 620개. 대학 내에 있는 대학 내 서점은 다 반스 앤 노블이 많고요. 그래서 뭐 무려 한 1,300개 정도의 서점 체인을 갖고 있었던 회사고, 또 잘 모르시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게임스탑. 예. 게임스탑도 여기 거였어요. 반스 앤 노블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제 게임스탑 왜 얘기 드리면 전형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강자였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반스 앤 노블이 실질적으로 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누가 요즘 책을 직접 가서 사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이 나오고 이러면서 또 반스 앤 노블은 어줍지 않게 아마존 따라간다. 아마존 이긴다고 또 전자 온라인으로 킨들하고 뭐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런 거 막 하다가 실제로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현대차를 공격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현대차한테 이제 행동주의를 했던 엘리어 펀드에서 이걸 샀거든요. 엘리어 펀드에서 이걸 사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다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을 철수하는 게 대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누가 거기를 갔겠냐.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올해만 30개의 오프라인을 신규로 열었는데, 그 30개 오프라인 지점 중에 아마존이 왜 오프라인 서점 한다고 또 아마존 열었잖아요. 거기서 철수한 걸 인수한다. 반스 앤 노블이 아마존이 철수한 거를 인수해서 오프라인 서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반전의 주역이 누구냐면 돈트라는 사람인데, 제임스 돈트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19년 8월에 반스 앤 노블의 CEO가 되거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영국 사람이냐면, 그 영국에도 이제 워터스톤스라는 반스 앤 노블 같은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반스 앤 노블하고 똑같이 망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CEO로 돼서 이걸 부활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 CEO가 됐냐? 이 사람이 이제 독립 서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히트를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를 조선일보에서 이제 쭉 분석을 해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근데 굉장히 시사점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광고비를 받고 서점 매대에 책을 진열하는 마케팅 전략은 마약 복용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쭉 앞에 뜨는 건 이제 그게 스폰 마케팅 이렇게 되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판매 부수를 확보하고 광고비를 챙기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서점한테는 완전히 마약이 뭐 그때는 좋다 이거죠. 잠깐 단기적으로는 좋다. 근데 이거는 쭉 가다 보면 거의 서점을 사멸시키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마케팅 자체가 서점의 근간인 독자를 소외시키는 일이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뭐 모바일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느 템인가? 근데 이 사람은 서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거에 정반대되는 전략을 했어요. 그게 뭐냐? 서점의 큐레이터가 고른 좋은 책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자를 위해서 책을 고르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맞았고 이 사람이 이제 공간, 이 오프라인의 공간에 대한 생각을 개념 정의를 다시 했는데 왜냐하면 아니 사람은 이제 근본적으로 모이고 싶다.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반스앤 노블 몇 번 가본 반스앤 노블이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을 주게끔 이렇게 인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서가가 있고 뭐 소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20년 강연에서 서점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지 그냥 책을 사서 나가는 그 공간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빅데이터 알고리즘 잘 들어보십시오.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자본이 아닌 사람에게 권한을 줬다. 지금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아니에요. 자본. 예.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수한 시간을 고객 데이터 분석에 쏟았던 전임자와는 달리 나는 고객 데이터 분석에 단 1초도 쓰지 않는다. 완전 방향은 이제 완전 방향을. 그래서 오프라인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이 CEO 아까 보여드렸던 돈트라는 이 CEO가 다시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물론 이게 역전이 성공하고 또 이게 전반적인 이 그 온라인 모바일 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큰 물결을 역전시키는 그런 시도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점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좋은 서점은 흥하고 나쁜 서점은 망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점이라는 게 아마존이라든지 이 전자책을 상대로 굉장히 지루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망하지. 인수해놓고 보니까 저 CEO 돼서 보니까 공간이 너무 지루하고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코로나 유행에 이런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완전히 망하는 기간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어차피 고객이 오기 힘든 때니까 서점 구조 변경에 나섰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면 못 고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못 오니까 일단 휴업을 좀 한다든지 내부 수리 이렇게 좀 한 다음에 하고. 그래서 빡빡했던 책꽂이를 줄이고 가구도 새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좋은 서점에 한 번 찾아온 고객은 계속 찾아올 수 있게끔 구조 변경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결과가 이제 좋은 마케팅으로 이어졌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새로 그런 시도를 30개 미국 전역에 30개 지점을 다시 내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뉴스를 아침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코로나 3년 동안에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이라는 이 비대면 경제의 극성기였어요. 원래 추세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라는 그 어떤 정말 세계적인 어떤 재앙을 맞아서 인간은 그렇게 반응했는데 그래서 이 추세는 계속 될 거다. 그러나 일정 기간의 반동의 기간도 필요하다. 반동의 기간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네. 만나고 또 모이고 그죠? 오프라인적인 그런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동을 잘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전문적인 권역 또 스타일이 있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는 젊고 혁신적이고 뭐 예를 들면 첨단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극성기였다면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조금씩 시장의 가치 투자 그리고 시장에 오래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성과가 더 좋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변하고 뭐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패턴도 변하고 또 투자의 어떤 패턴도 조금씩 변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반스앤 노블의 예를 좀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새로운 시도와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스앤 노블이 거의 장렬하게 전사하는 마지막 불꽃이 될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이제 뭐 경영자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경영자 얼굴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뭐 온라인은 성하고 오프라인은 망한다. 그리고 오프라인이 다시 역전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예. 그 안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오프라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나는 그거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엘리어 펀드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글로벌 마켓에서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잖아요. 예, 예. 행동주의 펀드가
두 군데 오프라인 서점 체인을 사가지고 구조 변경을 하고 그것을 엑시트하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도 그러니까 그거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눈에 띄네요. 요즘 행동주의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서촌에 역사책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동네 서점이 좀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큐레이션 중심의 좀 약간 좀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왔던 서점이었는데 거기가 문 닫게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셨었거든요. 예, 서촌에 있는 역사책방이라고 꽤 아는 사람들끼리는 유명한 그런 데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 작은 서점들 좀 정감 가는 서점들이 많으니 문을 좀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바르셀노블의 어떤 그 도전이 좀 성공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드네요. 네. 바람입니다. 이거 저는 전망이. 예전에 1980년도 제 중학교 1학년 때 교보문고에 처음 가고 완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벌써 교문고 있었나요? 80년도에 생겼다니까. 1980년도에 광화문에. 와, 그 전까지 종로서적이 1등이었거든. 네네. 예. 종로서적은 조그만 건물에 한 4, 5층 오랑내랑 했는데 아, 건물 하나가 다 그냥 서점이었죠. 그렇지.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한 개층에 책이 쫙 깔려 있는데 네. 아, 그렇죠. 1층에 보통 이제 시집, 베스트셀러, 뭐 소설 이런 건 좀 있고 2층 가면 이제 뭐 학습지 팔고 3층 가면 뭐 전문서적 좀 팔고. 이 서점 직원들이 유니폼 입고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어디가? 종로서적에. 종로. 네. 네. 왜냐면 그 잉크 묻는다고. 아 그래요. 때 묻고. 대전에 또 대훈서점이라고 저희가 대전역 앞에 넘버원이었다가 교보에 네. 또 뺏겼던 역사가 대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이 정도로 그러면 저희 정리하고요. 네. 바로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러시죠. 네, 우리 권순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